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해독의 신비. 지은 이는 혼마료코, 혼마료스케, 옮긴 이는 고선윤, 감수는 박선무, 출판사는 중앙생활사. 지은 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혼마료코, 스퀘어 클리닉 원장, 의학박사, 성마리안나 의과대학교 의학부 졸업 후 동대학교 병원 종합진료내과에 입국했다. 부신피로로 고생하는 남편을 도운 경험을 살리고 미국에서 배운 안티에이징 의학을 바탕으로 영양지도도 하고 있다. 지은이 혼마료스케, 스퀘어 클리닉 부원장, 성마리안나 의과대학교 의학부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의과연구과를 수료했다. 자신이 원인불명의 피로감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윌슨 박사에게서 부신피로 치료법을 사사했다. 일본에 처음으로 부신피로 병원을 개설했고 진료와 부신케어 보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 없지는 않은가요? 피곤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병도 진단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신피로는 소위 의사들도 모르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지만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신피로라는 병은 지금은 비교적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질환입니다.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감을 몸소 겪고 부신피로 원래 전문 스퀘어 클리닉을 설립하게 된 저자가 부신피로 환자들을 위해 제시하는 해결법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신피로라는 질병을 해소하고 치료해야만 염증이 억제되고 뇌해독이 이루어져서 치매를 비롯한 노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저자의 설명이 마냥 스치고 지나갈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인 혼마료스케가 운영하는 부신피로 병원인 스퀘어 클리닉은 옵티멀 헬스의 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티에이징 의학의 권위자인 두 저자가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식사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젊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해서 항노화 산업이 다방면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주름을 펴고 좋다는 영양제를 먹고 체형이 좋아지는 미용에 치중한 관점에서 벗어나 피로해진 부신을 돌보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항노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피로해진 부신을 돌보고 근본적인 식사법과 간편하고 편리한 것에만 의존했던 생활 습관을 점검해서 지속 가능한 뇌 건강을 지향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격적인 기후변화 사태를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신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누구라도 머릿속이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를 앓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욱하는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유도 부신 피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뇌해독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생활을 알고 식사 일기 기록을 실천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지내봅시다. 좋은 컨디션, 즉 피곤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고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밖으로 내보내고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뇌해독의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활 환경, 식사, 운동을 돌아보고 체질과 컨디션을 알게 되는 건강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수자 박선무, 노체리안드리자의 병원 의무부원장. 누구나 평생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2025년에는 치매 환자가 700만 명을 넘을 것이고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3사람 중 1사람이 치매 환자 또는 치매 예비군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에는 독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치매도 완치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진료하면서 독이 쌓이기 시작한 초기에 뇌 해독을 시작하면 뇌 기능이 원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노화 증상은 체내에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노화 증상은 체내에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장기는 부신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부신이 지치면 부신 피로를 초래합니다. 부신 피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신이 쇠약해지면 뇌에 독이 쌓여서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부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부신피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진찰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신피로로 얼마나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법 개선은 뇌의 해독과 이어지는 일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식사법 개선은 뇌의 해독과 이어지는 일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반대로 부신이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식사와 식사법을 잘 연구해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해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마료코, 혼마료스케.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드는 일과 뇌를 해독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부신은 좌우의 신장 위에 올라있는 작은 삼각형 장기로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 분비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브레인 포그를 초래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마를 상하게 한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덮쳤을 때 그 순간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의 양이 급증해서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와 달리 브레인 포그는 연령과 상관이 없고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갑자기 증가하면 해마를 상하게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노화세포가 염증을 만성화시킨다. 염증이란 몸이 외적과 싸우고 있는 상태. 염증이란 체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방어 반응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염증 그 자체는 병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면역작용입니다. 염증이란 몸을 지키는 방어 반응인데
적극적으로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 독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독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신이 항상 정상으로 기능해서 체내에서 발생한 염증을 코르티솔이 순조롭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부신 건강을 유지해서 뇌의 만성염증을 막는 일이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 혼마 류스케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부신피로로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유아습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고 초등학교 때는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했고 나이가 들매 따라 몇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대학 때는 미식축구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의과대학의 실습과 시험으로 바빴기 때문인지 항상 피로했고 휴일에는 몸이 푹 처져서 기분도 우울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인 요코는 의과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되고도 바쁜 나날로 피로가 쌓였습니다. 휴일에는 긴 시간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시 출근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수년 후 급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검사받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수년 후 몸은 더 나빠져 화장실에도 식탁에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직하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역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의학 논문을 뒤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의사 제임스 R. 윌슨 박사가 쓴 내 몸의 에너지 도둑이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아드레날은 부신이고 퍼티그는 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부는 드디어 부신 피로라는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책 표지에 기술된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 없지는 않은가요? 라는 문구가 모두 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어서 확신했습니다. 검사 키트를 가지고 타액 검사를 했더니 타액 중 코르티솔의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신피로가 틀림없다고 판단했고 윌슨 박사의 책을 참고로 생활습관과 식생활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건강보조식품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게 몸이 좋아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피로감도 떨어졌으며 우울해지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윌슨 박사의 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박사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윌슨 박사도 부신피로를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미국으로 건너가 배웠고 스스로 치료하면서 부신피로의 식견을 넓혀갔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부신피로 치료를 이어나가자 수년 후에는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상태가 나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후 회복력이 향상되어 오랫동안 앓는 일이 없었고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스스로 식사 등을 개선해서 부신피로를 극복한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부신이 건강해지면 뇌 해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부는 부신피로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것은 우울증, 즉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신피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부신이 건강해지면 뇌 해독으로 이어집니다. 뇌는 장부터 치유하는 것이 근대의학의 경향. 최근 장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주로 유익군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독을 들이지 않는다, 독을 내보낸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부신피로를 회복하는 방법도 바로 장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컨디션이 좋으면 장의 만성염증이 치유되어서 장 누수증후군을 방지하고 이와 더불어 뇌 누수증후군을 방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소가 장에서 체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와 장은 매우 깊은 상호관계가 있고 뇌의 건강은 장의 치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대의학의 경향입니다. 뇌의 건강은 장의 치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대의학의 경향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깊은 장기가 부신이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도 중요합니다. 장은 몸속에 있습니다만 음식,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은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장은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더 말하자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하나의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에 상처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호수의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의 점막에 상처가 생겨서 장 누수증 후군이 발생하면 당연히 몸이 나빠집니다. 한마디로 장을 상하게 하는 것을 들이지 않고 장의 점막을 다스리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장을 치유하고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뇌 해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식생활 재검토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장이 상하지 않도록 장을 다스립니다. 독소를 들이지 않고 독소를 내보내고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실천합니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한다.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식재를 먹는다. 코르티솔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아침에 충분한 양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장, 소화, 흡수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호르몬과 몸 조직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부담이 갑니다.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나 피부, 근육, 뼈 등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의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사와 관계가 있는 효소도 원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 연소나 수분 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해독과 관계가 있는 간이나 신장도 기능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단,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장도 지쳐 있으므로 아침부터 고기나 야채를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량이라도 좋으니 먹기 쉽게 조리해서 식탁에 올리도록 합니다. 고기류를 싫어하는 분은 콩식품으로 아침 식사에서도 고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가 거북하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고기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두부 등 콩으로 만든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콩은 밭의 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의사로부터 단백질 섭취를 지양하라는 말을 들은 분은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을 참고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몸에 맞는 것으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일일 3식이라는 습관을 지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일 2식이 더 맞는 분도 있고 일일 5식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므로 자기 몸을 고려한 다음 가능한 범위에서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 프리. 지금부터는 조금 엄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신 피로를 개선하고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피한다. 카세인 프리. 카세인,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피한다. 단 것, 당질 전반, 특히 백설탕을 피한다. 많은 식품에 들어있는 밀가루, 유제품, 설탕을 섭취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연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아연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양소. 필수 미량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은 인간의 몸속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아연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200종류 이상의 효소를 구성하기도 하고 효소 반응의 활성화에 적응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르몬 합성 및 분비 조정, 면역 반응 조절, 단백질 합성, DHA 합성 등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예로부터 습진이나 화상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찍이 수두에 걸린 아이에게 아연화 용고라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아연은 상피세포 재생이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입에서 항문까지는 하나의 호수와 같은 것인데 외부와 접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의 점막도 상피세포입니다. 장은 몸 안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호수 안쪽의 점막도 피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연이 몸 표면에 바르는 약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연은 장 내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평상시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굴, 바지락, 대합, 소고기, 튀김, 계란, 캐슈넛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꼭 섭취한다. 비타민 B군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이란 물에 녹아서 수분과 함께 체내를 이동하는 수용성 비타민 중 비타민 C를 제외한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에 잘 녹는 것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지용성에는 비타민 A, D, E, K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서 상부상조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상부상조에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군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근육, 뼈, 뇌, 신경 등 몸속의 여러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로 몸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이때 비타민 B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몸과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없고 몸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한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데 대활약하는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의 영양소를 하나하나 봅시다. 비타민 B1, 티아민,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비타민임과 동시에 부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돕습니다. 갑상샘, 호르샘의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콩류, 배아미, 현미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구내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꿀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뱀장어, 나토, 계란, 이파리, 야채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효소를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식욕부진이나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 어패류, 육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 부신이 코르티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로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연어, 정어리 등의 어패류와 육류, 계란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단백질, 지방, 흡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다랑어, 참치, 육류, 바나나 등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의 형성 및 재생이 잘 안되어서 잠재성 비타민 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빈혈의 원인은 의사도 놓칠 수 있는 것이므로 예방을 위해서 잘 섭취하도록 합니다. 어패류, 육류에 들어있습니다. 엽산, 새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산을 합성하는 물질입니다. 녹황색 야채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오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바꿀 때 도움이 되는 물질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간, 계란 노른자, 어류, 버섯류, 너트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고 피로에서 벗어납시다. 여기까지는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는 식생활과 좋은 것을 몸에 들이는 식생활을 기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독소를 체내에서 빼내는 식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톡스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체내의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는 간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간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재를 먹어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념을 이용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면 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간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물론이고 삼장에서 기술한 식품 첨가제나 화학물질, 화장품, 중금속류 등 다양한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 간은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 간만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몸에 남아있는 독소 때문에 염증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신이 바빠지고 이윽고 부신피로를 앓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간장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있는 식재료는 파, 생강, 양파, 마늘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 먹는 음식에 이런 것을 더해서 맛있게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파슬리, 민트, 바질, 고수, 강황 등의 허브류도 간 해독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의 해독작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유황 성분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황 화합물에는 알리신,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며 알싸한 매운 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식재료는 마늘, 부추, 양파, 무, 와사비, 양배추, 파 등이 있습니다. 대개 평상시에도 요리에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이 간을 도와서 몸의 해독 기능을 상승시킨다고 의식하면서 먹으면 효과도 더 좋을 것입니다. 이후 요리를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었다면 물을 많이 마시자.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때는 식재를 선택하고 조리 방법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이 책에서 제안한 방법을 매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밖에서 회식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주어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로 어쩔 수 없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후에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다고 느낄 정도의 소금물이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허브차나 레몬수 등도 추천합니다. 커피나 알코올류는 반드시 피하기를 바랍니다. 부신이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 단백질을 줄이지 않는다. 비만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식사 제한으로 단백질 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비타민류,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만큼 부신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과 집중력이 차츰 떨어집니다. 릴렉스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뇌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식재를 잘 연구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곰팡이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는다. 농산물 중에는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곰팡이 독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총칭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은 수확 전에도 수확 후에도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일반적으로 열에 강해서 일반 조리의 온도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매우 무서운 물질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그 영향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장애가 생기거나 면역이 오작동하거나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를 가지고 있을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는 말린 과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된 말린 과일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배로 장시간 운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린 과일은 가능한 한 국내산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성화당을 이용한 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화당이란 전분을 원료로 하는 포도당과 과당을 섞은 액체로 주스류, 디저트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성화당은 고구마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실은 옥수수의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저염을 하는 것이 좋다. 저염이라는 말이 완전히 보편화되면서 목적이나 의미와 상관없이 뭐라도 저염이면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염분을 많이 섭취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몸은 체내의 나트륨과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액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혈관 내 용적은 변하지 않는데 혈액의 양만 늘어난 경우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면 호수 안에 수압이 올라가듯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인 사람의 혈압이 더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염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병이 있는 사람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배출을 잘하지 못해서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쌓인 염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부담이 커지므로 이런 분들께는 저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신피로인 사람은 염분을 잘 섭취하자. 고혈압이나 신장병은 없지만 부신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저염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염 상품에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적당히 소금을 즐기자. 이러한 이유로 부신피로를 앓는 분들은 과도하게 저염을 하지 않고 일상 식사 중에서 필요한 양의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닷소금이나 암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미네랄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자신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이 맛있게 느껴지거나 평소에는 짜다고 느낀 장아찌가 맛있게 느껴진다면 아마 지금 당신의 몸은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소금물이나 장아찌가 짜다고 느껴진다면 체내 나트륨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염분을 더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은 필수 불가결, 너무 줄이면 안 좋다. 우리 몸에는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방을 차단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지방산입니다. 지방이나 지방산은 우리의 몸속에서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포막이나 호르몬 등을 구성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방산 중에서도 고기나 유제품, 계란 노른자, 초콜릿 등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은 에너지로 잘 사용되고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계 및 오메가6계로 분류되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피토캐피컬도 의식하고 섭취하자.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제6의 영양소인 식이섬유와 더불어 제7의 영양소라고도 불리는 피토캐피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피토캐피컬은 야채와 과일의 색소 성분과 매운 성분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노화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부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사실 아주 친숙한 음식이나 음료에 들어 있습니다. 당근이나 호박의 베타카로틴, 시금치나 브로콜리의 루테인, 토마토의 리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으로 피토케미컬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뇌는 자는 사이에 해독된다. 잠은 뇌 해독을 촉진하는 무료 처방전. 건강의 기본 중 기본은 무엇보다도 잠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일을 매일 했다고 해도 양질의 수면을 매일 밤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잠은 무료 처방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료 처방전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잠은 그 자체가 뇌 해독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부신피로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을 치료해 왔는데 역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먹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으면 제대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포기하면 사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질환이 있더라도 잘 먹고 자신의 몸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본인 식사법을 개선해서 부신의 피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부신 피로가 아직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환자라면 식사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신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부신 피로를 안고 있는 분 중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이 책에서 기술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을 일상의 식사에 도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뇌를 해독해서 오래오래 치매 걱정 없는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책사랑 제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